네, 안녕하세요. 챕터 7 문장의 축약할 건데요. 우리는 분사에 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동사가 변형된 준동사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 이 준동사, 동사가 변했어요. 그쵸? 근데 그 변한 친구도 의미상의 주어를 갖기도 하고, 그 준동사, 동사가 태를 가지기도 해요.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그 다음에 시제도 같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사와 목적격 보어 볼 텐데요. 이 친구는 5형식입니다. 그래서 5형식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요. 다 문장의 축약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자, 투부정사,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챕터 6에서 배웠던 친구들과 똑같이 분사라는 친구도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이 축약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말이 꼬이네.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라는 친구는 아까 준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동사라는 친구의 단어가 어떤 친구로 바뀐 거야? 분사가 형용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거 듣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 형용사라는 친구는요, 누구를 수식해줘요?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니까 분사는 누구를 꾸미겠다? 명사를 필기해주세요. 꾸밀 것입니다. 꾸밀 것. 근데 이 명사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뉘는지 지금 대답 나오실 거예요. 과거 분사와 다음에 현재 분사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 부분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요, 문장을 이어버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관계사절도 사실은 뭐 축약에 가깝죠. 접속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합쳐서 만든 거긴 한데, 이 친구들 여러분이 아마 관계대명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약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바로 수식을 해버립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두 개를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 우리는 이런 걸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더 축약하는 친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우리가 많은 시험 대비를 하면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완전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문법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분사라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예요? 형용사 친구예요. 요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분사는 뭐다? 형용사 친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민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분사형이 있고요. 과거 분사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현재 분사형은요, 어떤 친구냐면 명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친구일 때 우리가 현재 분사로 꾸며주는 거고요. 진행 중일 때 우리가 현재 분사로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분사 피피꼴일 때는요, 명사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 분사로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그 명사가 그 행위를 이미 완료했을 때 우리가 과거 분사로 꾸며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사가 단독으로 꼬랑지 데려오는 친구가 없으면 명사 앞에
합해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지만 이 친구도 분사가 뭐였어요? 처음에 동사였어요. 동사의 꼬랑지, 목적, 목적격보어, 전치사고 이런 게 붙어 있는 친구라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뒤에서 누굴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격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성격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능동적이래요. 그죠?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꾸미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소리 위에서 오는 소리가 되겠네요. 정말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명사를, 그쵸? 그래서 진행적 의미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요.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데 그 강아지의 이름이 빙고라고 불리운데요. 자, 빙고라고 강아지가 빙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동적 의미에서 과거 분사가 꾸며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떨어진 잎 이라고 해서 이미 떨어진 상태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완료의 용법으로서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선생님이요 무조건 fallen leaf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파리들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가 앙상이에요. 그래서 이파리들이 여기 있어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근데 falling leave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벚꽃나무예요. 벚꽃나무. 그래서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아직 땅바닥은 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falling leaves로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 considered라는 친구가 있어요. considered는 뭐뭐라고 여기다의 의미로서 이 가치관이나 레슨이나 도덕적 가치나 가치를 여겨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적 관계로서 PP로 꾸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명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현재 분사로, 스스로 할 수 없으면 과거 분사로 꾸며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사라는 친구는요,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 대부분 감정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정형, 글씨 왜 이래? 미안해요. 다시 써도 안 읽을 것 같긴 한데 감정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딱 잘라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태가 돼 볼게요. 감정을 느끼는 친구, 그리고 감정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감정은 느껴요. 그쵸? 느낄 때는 우리 어떤 꼴? PP꼴로, 과거 분사꼴로 써주셔야 합니다. 누가요? 주어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과거 분사로서 써주시고, 만약에 주어가 감정을 주어요. 자, 영화는 감동적이에요. 영화가 주어이죠. 그럴 때는 감동적 이다 할 때는 moving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VING인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감동을 느꼈어요 라고 할 때는 touched 라고 써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딱 요렇게만 정리해 하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인지 모르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모르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우리는 분사 구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 파트가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애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파트예요. 분사 구문 뭐 하는 친구냐면요, 굉장히 축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말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어라는 친구는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우리는 문장의 앞에서 단어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영어라는 친구는 이렇게 접속사를 앞에다가 데리고 오면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 조금 문장을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쉽게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일단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대 상황을 나타내거나 시간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유 조건 등의 완전 부사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일 때, 부사절일 때 우리가 누구를 생략해버리냐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고 블라블라 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이 분사 구문의 형태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 문장이라는 친구는요. 영어에서 한 문장일 때요.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한 번씩만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한 문장에 진짜 주어 동사가 한 번씩 오지 않아요. 주어 동사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접속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으로 안 끝나도 되고요. 접속사로 또 한번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로서 연결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 기본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로서 이렇게 부사절이 뒤에 오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접속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고 블라블라 콤마가 문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와 동사가 다시 시작하는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친구 1번 친구와 2번 친구를 둘 다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필수적이냐면요. 자, 이 친구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도 해석이 가능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어가 같지 않으면 생략 못해요. 그 말은 즉 주어가 같다라고 하면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로서 문장을 시작해버리면 명령문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다가 무엇을 붙여주는 거야? 나 명령문 아니야 라고 하면서 ing를 붙여주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요. 이 친구가 뭐 동사가 was였거나 is였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being이라는 친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pp꼴이라든지 이런 게 남을 수도 있다 라고 예시를 보면서 선생님과 이따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원래 문장이 As I said goodbye, I want to my friends 였을 거예요. 근데 as라는 접속사 생략하고요. i라는 문장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같았었어요. We would said.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동사 원형 say로 바꾸고 ing로 바꾸는 것이 그리고 goodbye 적어주시고 콤마 해주시는 게 뭐다?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3번 같은 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문장이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었어요. 근데 동사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because 생략, she이 똑같아서 생략. 이 친구는요 부정어를 앞으로 뺍니다. not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wish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게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이제 심화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뭐가 될 수 있다고? 빙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원래 문장에서 보시면 when she was praised예요. 접속사 날라가요. she 주어 날라가요. 그 다음에 was, looked 동사 시제 같으니까 be에다가 ing를 붙여요. 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녀가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요렇게가 되겠죠? 그랬을 때 빙이 생략되는 구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ing로 시작하고 있지 않죠. 그랬을 때도 분사 구문이구나를 알아주시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뭐다? BPP 수동의 관계였구나 라고 이해해주시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대상황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요, with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명사가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분사를 현재 분사로 써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분사가 수동적이면, 분사가 행위를 하는 게 수동적이면 과거, 그쵸? 과거 분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문의 심화 이해까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동사와 준동사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뭐 투부정사네, 분사네 이런 말을 원래는 잘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익숙한 말을 해주고자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 동사와 준동사를 조금 알고 가시면 왜 문장이 좀 길어지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는요, 동사가요, 약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투부정사도 준동사예요. 그쵸? 왜? 동사를 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친구도 준동사다라고 얘기하고, VING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분사도 있고요, 동명사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들으셔야 돼. 여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이런 동사 친구들이요, 성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을 버리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요, 각각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동사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목적어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 친구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친구가 투부정사가 됐을 때, 그런 친구가 동명사가 됐을 때, 분사가 됐을 때 이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문장이 길어지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이런 친구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목적어나 보어를 취한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것보다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무리 성질이 변했지만 아무리 형태가 바뀌었지만 이 동사의 성질을 바꾸지 못해서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의미상주어를 중학교 애들한테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투부정사가 뭐예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그 준동사가 아무리 투부정사로 바뀌었어도 이 동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덧붙여 줄 수 있어요. 그죠? 이 동사를 누가 하는지 이 앞에다가 적어주는 걸 우리는 배우셨을 거예요.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동사를 누가 하는지를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한다? 말이 꼬이네요. 누구라고 얘기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 친구들은 당연히 시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having
PP 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PP인데 이 비동사가 ing를 붙이면서 분사꼴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준동사들은 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동사 행위를 누가 하는지에 따른 의미상 주어를 옆에서 조금 시끄럽네요. 아마 재민의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의미상 주어도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독해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동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동사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 이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는 건지 동명사가 주어인지 찾을 수 없고요. 실제로 그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진짜 동사를 찾으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정말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왜 choosing이 아니라 choose냐면, 이 문장이 끝이 났을 때요, 진짜 동사로 보이는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 encourage 아닌가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관계 대명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묶이는 괄호 표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문인 choose를 골라주셔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묶이는 문장이 모든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목표가 되어질 겁니다. 진짜 동사 자리가 필요하지요. 그죠? 이 문장에 동사로 보이는 곳이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예시도 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입니다. 나는 베케이션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낸 베케이션인 거예요. 자,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라는 BPP 시제가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고 명사 꾸며주는 거구나. 분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요, 콤마를 찍었는데 이 중간에서 누가 생략되고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무엇이 됐다? 동사 원형에서 ing가 된 분사 구문이 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연구는 보여줍니다. 작은 초콜릿이 사람들을 캄다운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여기서 진짜 동사를 고르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가 문법이 이어집니다. 동사와 준동사, 접속사 이런 게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 해석이 되고 문법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파트가 약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동사 찾는데 100%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사 파트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분사까지 달려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선생님이 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미상 주어 가질 수 있고 태도 가질 수 있고 시제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taking이라는 동명사가 있었어요. 그죠? 동명사가 있었어요. 투부정사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동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이 동사가 ing인 동명사로 바뀌었지만 이 동사라는 것이 성질을 버렸어? 못 버렸어? 못 버렸어. 그래서 이 동사를 누가 하는지 굳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쓴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여러분 한번 배우셨을 수도 있고 못 들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세요. 소유격이나 목적
목적격을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분사구문일 때는요, 주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똑같지 않을 때. 그런 친구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도 이 동사의 성질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동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써주는 걸 우리가 의미상 주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of 목적격도 나오는데 뭐도 나오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 더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of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는 이 앞에 사람의 성질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of를 쓸지 for를 쓸지 골라주시면 돼요. 사람의 성질이 나오게 되면 of 목적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칭찬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있고 비난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있네요. 자,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목이 막 갈라지네. 굿은 착한 사람이에요. 굿 좋은 사람, kind도 착한 사람, nice도 멋진 사람을 나타낼 때 nice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generate는요,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onsiderate는 고려가 아니라 사려 깊은 이란 뜻이에요. 몰랐으면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careless, 부주의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foolish는 바보 같은 사람, stupid도 바보 같은 사람, unfair,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준동사도요, 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봤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에도 BPP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동명사지만 BPP를 데리고 와서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시고 PP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분사구문에서 수동일 때가 있어요. 근데 빙PP죠. 원래 문장이었으면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my dog가 있었을 거고 시제를 맞춰야 되니까 is left가 됐을 거예요. 강아지가 혼자 있었어요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리고 is라는 친구가 being이 될 겁니다. 남겨져 있었어요. BPP 수동태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만 볼 수도 있다? 남겨진이라는 PP꼴만 볼 수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의 태까지 보았고, 그다음에 준동사에 어떤 것도 올 수 있다? 시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having pp가 되거나 having pp가 될 때, 동명사가 분사구문이 having pp가 될 때 이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모두 수로 동사보다 앞설 때 우리가 써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동사예요. 진짜 한 문장에 진짜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과했어. 취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 취소를 했으니까 사과를 했겠죠. 그쵸? 근데 사과한 게 과거 시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동명사에다가도 무엇을 붙일 수 있다? 시제를 붙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having pp를 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게요. 분사구문에서요, 아까 접속사 있고요,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ent가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요 had done 정도가 되겠네요. went 과거 동사니까 had done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ad done my homework. 이랬을 때 접속사를 생략해요. 그쵸?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해요. 동사를 봤더니 이 친구는 과거형 동사고 이 친구는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시제가 앞섰네 라고 해서
동사 원형에다가 헤드에다가 붙이시면 안 되고 동사 원형에다가 붙이고 더는 쓸 수 있다. 아, 시제가 더한 시제 앞서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선생님이 풀어서 했지만 분사라는 개념을 조금 처음 접하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세요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해석 문제로 더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 4번처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더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고등부는 아셨죠? 그래서 막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 원형 이런 거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이에요. 동사와 목적격 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5형식 동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5형식 동사가 이제 아파트에서 조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5형식 동사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일을 시키는 사역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일을 너 그렇게 막 하래 라고 하는 make, have, let이라는 친구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동사로서 나올 때 목적어를 데리고 오고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이 목적격 보어에 여러분은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구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준사역 동사가 있습니다.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누가 있어요? help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help라는 친구가 나올 때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에 원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될 수도 있다? 투부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겠죠. 5형식에는 지각동사가 존재해요.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감각동사랑 별 차이 없습니다. 안 물어볼 거예요. 이게 감각인지 지각인지. 지각동사가 나올 때 목적어를 끼고 목적격 보어에 중3 때까지는 아마 동사 원형만 온다라고 배웠거나 아니면 VING 현재 분사가 와 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분사 말고도요. 누가 올 수 있냐면 삐삐꼬린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 명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땐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고 이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능동적이지 않을 때 수동적일 때 과거 분사로 꾸며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능동관계를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형광펜을 치시고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ask, enable, cause, help 여기 단어 나와있죠. 미안한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want, expect, require, order, allow, permit, force, persuade, encourage, get, lead, advise, tell 굉장히 많이 나온 동사들입니다.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온다. 혹시 모르는 뜻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keep과 이건 외우셔야 돼요. keep, find, live는 왠지 몰라요. 목적어를 끼고 동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는 위에 있는 친구들과 반대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외워주지 않으면 우리 내신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어려웠던 친구들 한 번씩 다 봤었고 여기도 보시면 수동관계 나올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내 이름이 반복적이게 들렸어요 라고 했을 때 지각동사지만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도 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챕터
1부터 7까지 분사까지 달려왔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친구는요, 이거는 비밀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을 들은 친구는요, 문법의 골든 룰을 들고 오세요. 문법의 골든 룰을 들고 오셔서 한번 싹 선생님이랑 채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